안녕하세요. ES그리 비뇨기과 원장 최민호입니다. 오늘의 비뇨기과 이야기 네 번째 편입니다. 여성 방광염도 비뇨기과에서 진료하나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 전화상으로 여성분도 진료를 보나요? 라고 문의 주시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변과 관계되는 문제는 비뇨기과의 진료 범위입니다. 즉 남자는 비뇨생식기계, 여성은 비뇨기계를 보는 게 비뇨기과의 진료 범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라고 함은 이러한 요로계, 즉 전에도 말씀드린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 내려오는 요관, 모아지는 방광, 소변이 나가는 요도, 즉 요로계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이 없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염증성과 비염증성, 즉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는 염증과 세균성이라는 얘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염증이라고 하는 건 소변에서 녹료, 즉 염증이 보이는 거고, 세균은 배양검사에서 소변에서 균이 나오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광염은 염증성과 비염증성, 즉 세균과 비세균성, 또 이러한 세균성은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세균성, 즉 소변에서 균이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방광 자극의 원인은 이러한 방광의 기저층이 약해서 생기는 간질성 방광염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아 생기는 방사선 방광염, 또는 약물에 의한 거, 또는 결석이나 요실금에 의한 이런 요실금 테이프에 대한 거부 반응, 즉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으며, 또한 많이 사용하시는 질세정제 등에 의해서도 방광염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방광염의 원인은 아래쪽에 있는 요도로부터 염증이 거꾸로 올라가는, 즉 상행성 간염입니다. 즉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요도가 짧고 굵고 직선이기 때문에 질이나 항문에 사는 여러 가지 균이 상행성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며, 또는 임신 및 성관계의 자극 등에 의해서도 방광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세균이라고 해도 나의 방어 기전에 따라서 방광염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균성 방광염의 원인은 대장균, 포도상구균, 장구균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극이 생겨서 여성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든지, 소변 볼 때 타는 느낌이 든다든지, 또는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소변이 갑자기 자주 마렵다든지, 소변을 참기 급하다든지, 밤에 화장실을 간다든지, 전반적인 배뇨 증상이 여성 방광염 증상으로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아시겠지만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 소변이 내려가는 요관, 모아지는 방광, 내려가는 요도가 있는데, 이 상행성이라고 하는 요인은 결국은 아래부터 염증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염증을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염증이 위쪽으로 해서 신장까지 타고 올라가는, 즉 신우신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신우신염의 원인 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을 검사하는 방법은 일단 배뇨 증상이 있는지 임상 증상을 체크해보고, 그거에 따라 소변 검사를 진행합니다. 소변 검사도 단순 소변 검사가 있고 균 배양 검사가 있을 수 있으며, 배양 검사를 통해서 세균요 등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는 신우신염이나 다른 증상이 있었을 때 검사를 하지 방광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요도 부분에 자극이 있는 급성 요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배양 검사에서 균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신우신염은 발열을 동반하는 측복통, 또는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또는 만성 방광염은 다른 이상이 없이 습관적으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및 검사로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 급성 단순 방광염은 요로기관에 이상이 없고 건강한 여성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배뇨 불편감, 이런 경우는 소변 검사랑 약물 처방 또는 원인균에 따른 주사 처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면 효과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 2번 또는 1년에 3번 이상 일어난 경우에는 재발성 방광염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원인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하며 대부분 효율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특별한 합병증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광에 있는 염증이
신장 쪽까지 올라가는, 즉 신우신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염증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뇨불편감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러한 배뇨불편감에 대한 교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는 여성분의 해부학적인 특징을 교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피로하다든지 하는 행동을 좀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면서, 요즘에 이 백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재발성 방광염이 있을 때 특정 균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경구 먹는 백신이라고 하는 유로박솜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다양한 백신이 아직 시범으로 나오긴 하지만 국내에서 나온 거는 아직은 경구로 먹는 백신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 방광염은 여성의 해부학적 특징으로 누구에게나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나는 그냥 여성이니까 자주 생긴다 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단 이에 맞는 치료 등을 효율적으로 치료하신다면 조금 더 배뇨불편감을 편하게 빨리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